네, 안녕하십니까. 예, 장성 원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좀, 그동안 제가 암에 대해서만 주로 많이, 한약의 암 치료에 대한 보조적 효과에 대해서 주로 했는데, 최근에 제가 조금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조금, 이게 국민들한테 좀 알려줘야 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약간 좀 전투적인 제목인데, 한약으로 정년이의 목을 치료할 수 있다. 자, 이런 주제로 한번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저의 소개를 드리면 저는 현재 파인일 병원의 한방원장 통합암센터장에 있고 대한암한의학회 한의사들 중에 암을 하는 학회가 있습니다. 그 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고 또 대한통합방재한의학회라고 해서 한약을 주로 연구하고 교육을 하는 학회입니다. 그 학회 회장입니다. 저는 한약 책을 제가 저술을 했는데 이제 적방 한약 저항 백문백답이라는 주로 이제 한의대 학생들이나 한의사분들이 한약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라는 가이드와 관계된 그런 책을 전 저술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관심 있으시면 이제 참고하셔도 되고요. 제가 오늘 주제를 또 그렇게 했던 이유는 정년이 많이 보셨죠? 네. 예, 최근에 이제 끝났죠? 네. 예. 저는 마지막 화 아직까지 안 봤습니다. 아껴놓고 보느라고 고해고해 이제 본방을 사수하면서 이번은 못 봤는데 참 잘 만들었어요, 그죠? 배우도 너무 잘하고 저는 사실 판소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야, 이 판소리를 갖고 심지어 남자 주인공도 없는데 막 긴장도 있고 그죠? 국국이라는 여성 국국이라는 게 뭔지도 알게 되고 참 재밌게 봤고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서 약간 조금 안타까웠던 게 이게 정년이가 그 어쨌든 게임에 빠져가지고 더 잘해보려고 그죠? 동굴 속에서 막 열심히 그냥 노력하고 판소리 하다가 피를 토해줘 그죠? 목이 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피를 토하는 장면까지 나와서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몰라 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말렸는데 꼭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저도 그날 고구마 많이 먹은 심정으로 안타깝게 봤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거 안타깝다 그 정도 참 이 장면도 되게 감명 깊게 봤는데 그 다음부터 전개가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전개들이 좀 있었어요. 정년이가 이제 목 피를 토하고 어떻게 하든지 치료하려고 아주 유명한 이제 한약방을 전국에는 한약방을 다니고 청주에 유명하다고 한약방을 가는데 맥을 잡고 목을 이렇게 보더니 목이 부러졌는데 어떻게 한약 쓰냐 쓸 게 없다. 돌아가라 막 이러죠. 그리고 제발 좀 그래도 치료해달라 그러니까 그러면 양귀비라도 먹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장면을 볼 때 제가 조금 안타까웠어요. 오늘날 일단은 양귀비는 쓸 수가 없습니다. 양귀비는 이제 당시에는 양귀비가 이제 코데인이라는 성분으로 마약성 진통제처럼 썼고 옛날에 한방에선 사실 쓸 수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리고 코데인이라는 이 마약 성분은 기침 억제제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 작가가 그렇게 생각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안타까웠어요. 한의사는 피를 토하는 정년이 목소리를 치료 못하나 보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국민들한테 줄 수 있겠구나. 그걸 보면은 그러면 무조건 한약은 못 쓰나 보다. 이런 잘못된 인식을 일단 1차적으로 줄 수 있겠구나. 또 한의사가 이게 뭐 마약을 이렇게 쓰나? 이런 또 잘못된 오늘날 그걸 쓰는 한의사 아무도 없어요. 그거 아니어도 나아요. 근데 작가가 이 정년이의 어떤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양방도 안 되고 그 당시 이제 의료기술에 대한 한계가 있겠죠. 1950년대 유교 끝나고의 환경이라 했으니까 의과든 한의과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당시에 한의사분이나 한약방을 하셨던 분이라 해도 그런 치료는 하지 않아요. 목이 안 좋아졌을 때. 근데 아주 한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야 이거 너무 안타까운데 이런 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는 알려줘야 되겠다. 좋은 약이 있다라는 제가 주제로 오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여보 진짜 한약이 없어? 이런 얘기를 물어봐서 아니 있어. 아니 왜 없다라는 식으로 저렇게 주장을 하지? 너무 안타까운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유튜브에도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한의사로 한 명으로서 이거는 교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제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목소리는 우리가 이제 후두라는 게 있어요. 후두. 이게 소리 상자라고 하는 게 이제 후두라고 표현하는데, 후두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목소리와 관계된 게 후두하고 우리가 공기가 통하는 구멍을 기도라고 하죠. 기관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런 구조로 이제 사람은 숨을 쉬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목구멍은 크게 이제 이렇게 후두로 돼 있기도 하고, 이게 숨을 쉬는 것과, 그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식도, 밥을 먹는 구멍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후두는 이렇게 후두개라는 게 있고, 이렇게 성대라는 게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성대가 있어요. 그래서 성대가 닫히고 펼치고 해서 숨도 쉬고 노래할 때, 또 제가 말을 할 때, 또 고음을 지를 때 다 이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쉰목소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경험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가장 흔하게는 호흡기의 감염, 아까 말한 후두에 염증이 왔을 때예요. 후두에 염증이. 발생한 게 이 후두에 염증이 생기는 게 목이 쉬는 가장 흔한 원인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감기죠, 감기. 감기 와서 후두염이 오면, 가장 흔하게 감기에 목이 잠기는 경우가 있죠. 그게 흔하게, 그래서 후두에 의한 염증이라고 보통 대부분은 또 흡연하시는 분들이 후두염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흔하게는 호흡기 질환에서 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번에 제가 주제로 한 정년이처럼 목을 과하게 써가지고 성대 질환이 있어서 특히 고음을 내가지고 목소리가 갈라지거나 부르짖지 못한 소리가 나는 지금 정년이 같은 경우를 보통 성대 결절이 왔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직접 보진 못했지만 표현상으로는 성대 결절이 오지 않았나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음성을 많이 쓰는 분들이나 또는 뭐 성가대를 한다든가 가수를 한다든가 정년이처럼 판소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목이 쉴 수가 있어요. 과하게 이걸 쓴 거죠. 그래서 성대 결절이라는 게 있고, 또 이따가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말 그대로 위산이 역류해가지고 이제 오는 식도 염증 때문에 목이 쉴 수가 있어요. 그건 염증 때문인 거예요. 또 저는 주로 암을 보니까 후두에 종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교도 목이 쉬는 게 계속 오래 가면은 암이 있는지를 판가름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원인들이 흔히 쉰목소리의 원인이에요. 사실은. 자, 그 중에 제가 볼 때 정년이의 주 병이라고 하는 게 성대결절이라고 하는데, 싱어스 노듈이라고 해서 이제 노래하는 사람들이 이런 게 결절이 잘 온다 해서 이런 이제 지속적으로 음성을 쓰고 남용했어요. 지금 정년행위가 되게 남용했죠. 막 소리 지르고 뭔가 이겨보겠다고 그랬죠. 뭐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죠. 아이고 젊은 아가씨가 참 힘들게 살았어요. 그죠. 보니까 막 무리하게 주로 이제 아이들한테도 있고 뭐 30대 초반의 여성한테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가수나 교사분들에게 흔히 이렇게 성대결절이라는 게 올 수가 있어요. 주택에 여기 보시면 뭐 결절 같은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와 있죠. 그죠? 이렇게 흔히 굳은 살이 성대에 생겼다 이렇게 표현해요. 굳은 살이. 이렇게 있으면은 쉰목소리가 나고 고음이 잘 안 나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보면은 사실은 당시에는 뭐 후두 내시경이나 이런 게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막했죠. 오늘날은 사실은 한의사도 그렇게 진찰하지 않아요. 맥만 보고 어떻게 성대결절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안을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내시경을 보통 보고 일반 요즘 이비인후과 시스템이 워낙 이제 이쪽에 과학적으로 많이 또 발전해 있기 때문에 보통 후두 내시경을 보통 봐요. 하는 것들은. 그래서 정상 성대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폴립이 있거나 또 결절이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결절 같은 이런 게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또 이렇게 궤양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면 다 보여요. 거기에 맞는 이제 맞춤 치료를 보통 하죠. 오늘날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성대 결절의 원인은 이렇게 결절이 이렇게 있죠. 그죠? 이렇게 결절이 생겼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진동, 즉 노래 같은 걸 반복적으로 막 해가지고 처음에는 막 부어요. 그러다가 혈액이 막 거기다 몰려요. 그리고 라인키강이라는 요런 이렇게 곳이 있어요. 여기가 주로 진동을 하는 일종의 진동 역할하는 그런 역할하는 약간 액체하고 탄성 섬유로 된 요 파란색이 되는 게 이제 라인키강이라는 거 하는데, 여기가 혈액이 조혈이 되고 부종이 돼서 막 애쓰고 막 이러면 여기가 부었다가 나중에는 우열이 돼요. 혈액이 충혈되고 나중에 출혈도 되는 거예요. 지금 정년이가 경험한 거는 그런 거를 이제 경험한 거죠. 너무 과하게 목을 쓴 거예요. 피를 토할 정도로. 이게 그게 더 심하면은 결절이 점점 단단해져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결절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이 성대 결절의 가장 흔한 원인은 목소리를 과하게 쓴 다음에 상기도 간염이 흔하게 오는 건데, 보통
지연발성. 형님 보면 말하려 말소리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노래하려 늦게 나오고, 그죠? 지연발성이 되고, 고음에서 목소리가 찢어져요. 분열돼요. 그죠? 그리고 부드럽지 못하죠. 고음을 잘 못 구하죠. 그죠? 전형적인 제가 볼 때 성대결절의 표현이었어요. 하는 것들은. 그래서 중보고음이 생기고, 판소리하거나 가수나 성악가한테 치명적이겠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온 거예요. 자, 이럴 때 한방에선 대표적으로 어떤 걸 쓰냐? 알아두시면 좋아요. 여러분 목을 과하게 쓰거나 이러시면 알아두시면. 맹문동이라 들어보셨죠? 네, 맹문동. 자, 이게 대표적으로 후두염을 완화하는 대표적인 한방 약초입니다. 맹문동이라는 약초가 특히 이제 저희 쪽에서는 폐암에 많이 유의성이 보고되어 있는 그런 약초이기도 한데, 한방에서는 양음윤폐, 뭔가 폐를 윤활유를 준다 해가지고 윤활을 준다고 해서 종종 마른 목이 마르고 건조하고 이럴 때 썼던, 그래서 기침을 막 마르면은 목이 마르면 기침하잖아요. 그럴 때 목을 촉촉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한방에서는 썼던 그런 약초예요. 오늘날 보면 얘는 어떤 기전이냐, 요 기전에 대한 내용을 봤더니 실제로 얘는 맹문동을 물에다가 이렇게 달여가지고 한 추출물을 보니까 기관지 점맥의 분비를 촉진해요. 분비가 잘 나오게, 윤활유가 잘 나오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기관지 산모운동을 촉진해서 가래 같은 게 잘 나가게 해줘요. 잘 나오게. 그리고 기도의 염증을 또 과민 반응을 억제한 효과가 바로 맹문동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성분은 오피오고포고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기도 상피세포로부터 생기는 뮤신이라는 양을 증가시켜요. 그래서 촉촉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는 말이 되는 거고, 이게 이 염증성 폐질환에 다양하게 폐렴이라든가 지금 말하는 뭐 후두염, 인후염, 많이 다양하게 폐렴에도 저희 하기도 감염에도 많이 쓰이는 게 맹문동이라는 약재예요. 그래서 실제로 얘는 염증 물질을 전체적으로 낮추고 기관지 감염증을 낮춰주는 효능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연구들이 대단히 많아요. 대단히 많아요. 오늘날에는 지금 보시는데 정상 기도 모필이 뭐 이제 상피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염증이 있으면 이게 상처가 나고 벗겨지고 이래요. 점막의 상피, 이게 기도 상피가. 그러면 요거를 맹문동을 쓰면 이렇게 정상처럼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점막의 손상을 많이 완화하는 대표적인 약초가 뭐라고요? 맹문동이에요. 후두염의 가장 기초적인 한방의 약초예요. 그런데 이제 전통적으로 한방에서는 맹문동을 중심으로 한 탕약이 있어요. 이름이 뭐겠어요? 맹문동탕이라 그래요. 맹문동탕. 이 맹문동탕은 일본의 의사들도 상당히 많이 써요. 일본은 법적으로 의사들이 한약을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본은 의사들이 한약을 대단히 많이 써요. 기관지염에도 쓰고 후두염에도 쓰고 여러 근거가 아주 많이 있어요. 하는 것들은. 이 약은 맹문동탕은 객관적으로 기관지염, 기관지천식, 또 오늘날 지금 제가 말하는 후두염, 목신 소리에도 이게 쓰이고, 맹문탕이 인두염에도 쓰고, 상기도염, 인후건조증에도 쓰고, 목이 마를 때도 쓰고, 다양하게 쓰는 약이 바로 뭐라고요? 맹문동탕이에요. 맹문동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맹문동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반하고 인상 감초, 갱미라에서 쌀이에요. 대추 감초,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반하는 가래를 없애는 얘기고, 맹문동은 뭐예요? 폐 윤활유, 뮤신이나 윤활유를 잘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약이에요. 그래서 한방에서는 얘를 옛날에는 이게 근개유라고는 아주 옛날 시간에 동의보감에도 실려 있고 그 전 시대부터 얘를 목이 이렇게 막 쉬었거나 감기 때문에 오는 호흡기 감염이나 이럴 때도 많이 온다 그랬죠. 그때도 쓰고 그래서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목이 안 좋고 발작적으로 기침을 많이 하고 할 때 얘를 기침 억제제로 주로 썼고, 또 그 외에도 발성하고 나서 기침을 하거나 또 마른 기침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말라요. 기침 마른 분들이 있어요. 뭘 가래 있을 때도 쓰지만 목이 막 마르는데 인후가 건조하고 마른데 기침을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주로 그때 쓰는 약이에요. 얘는. 목이 많이 써서도 그럴 수 있죠. 그죠? 건조해지고. 지금이 이제 가을이에요. 어떻게 보면 겨울로 지금 지나가는. 근데 지금 뭐예요? 목이 건조하고 마르게 쉬운 계절이에요. 그때 한의사 때 주로 쓰는 처방이 뭘까요? 맹문동탕이에요. 이건 목이 쉬었을 때, 지금 아까 변성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약이고, 칼칼하고 입이 마른 인후건조나 인후통 다 치료하는 약이에요. 이 약은. 그리고 평상시에 발을 많이 하는 직업인 사람도 목이 칼칼할 수 있어요. 그죠? 그때도 쓰는 약이에요. 뭐 때문에? 맹문동이 많이 들어있어요. 얘는. 그래서 가래가 붙어 있거나 이럴 때도 다양하게 많이 활용되는 약이 바로 맹문동탕입니다.
이 효능은 기관지를 확장하고 염증을 억제하고 섬모운동 증가하고 계면활성 물질에서 윤활유를 분비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이런 근거들이 다양하게 보고돼 있어요. 기도를 과민하지 않고 청정하게 하고 건조하지 않고 염증 없애하게 하고 이런 작용이 있는 대표적인 약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암센터니까 그죠? 암 환자한테도 이게 많이 쓰는 약이에요. 암 환자 기침하잖아요. 양방에서 기침약 주겠죠. 코프 시럽 같은 약을 주겠죠. 저희는 뭘 주냐? 맥문동탕 같은 약을 줘요. 기침 날 때 감기에도 쓰고 목이 이제 컬컬하다 쓰고 이 연구는 뭐냐면 이시카와 현립중앙병원의 호흡기 외과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분이 폐암 수술하고 나서 기침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병원에 있었어요. 그런 분이 폐암 수술했는데도 가래를 수반해 기침이 드물게 나오지만 때로는 이게 장기적으로 막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너무 오랫동안 이게 오는 기침에 이 폐암 수술하고 이런 분이 있는데 맥문동탕을 쓰면 어떨까 도움이 될까 연구를 해본 거예요. 여기서 이 병원에서 이 호흡기외과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한약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뭘 가지고? 맥문동탕이라는 약을 가지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약 3년가량 이 병원에 외래에서 폐암 수술하고 3주 이상 걸쳐서 기침이 계속 나는 거예요. 폐암 수술했는데 3주 동안 기침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속 기침해요. 잔기침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 중에 이 진해약 따로 이제 기침 억제하는 양약을 쓰지 않은 경우에 또 이 사람이 기관천식이나 감기나 뭐 폐렴 같은 거는 없는 분을 대상으로 한쪽은 기존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양약 기침 억제제라는 넥스트메토로판이라는 약이 있어요. 디메트로판 이런 약을 비마약성 기침약인데 요걸 쓰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약입니다. 기침약에. 또 지금 이제 17명한테 그렇게 쓰고 17명은 지금 맥문동탕을 1대1로 한번 써봤어요.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그래서 누가 더 빨리 좀 가라앉나 임상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까 말씀드린 기침을 억제하는 향약에 비해서 한약을 쓴 게 이 기침을 증상에 이거 억제하는 게 파란색은 양방약, 한방은 맥문동탕이에요. 빨간 약. 기침 억제하는 그 점수가 어쨌든 맥문동탕이 유의하게 더 좋았어요. 하는 것들은 더 억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맥문동탕이라는 약을 수여하면 3일째부터 유의하게 개선이 되고 양방약에는 5일째부터 유의하게 이제 개선이 됐고 이 약을 투여한 점수는 투여 즉시 일관되게 대조건보다 더 기침이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일째 이후부터 4주간에 걸쳐서 유의하게 맥문동을 쓴 경우가 양방약 쓴 경우보다 더 기침이 폐암 수술하고 나서 오래된 기침에 더 억제 효과가 있었다라는 보고예요. 그러니까 이 약은 의사님들이 흔하게 써요. 원래 기침약으로도 많이 쓰여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오늘 주제는 뭐예요? 정년이니까 기침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마약성 진통제 이런 거에 써가지고 지금 양기비술증이 아니에요. 왜 그걸 그렇게 언급했는지가 참 안타까웠어요. 그게 아니고 맥문동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경우는. 이해가시죠? 맥문동을 오래 다려 먹거나 맥문동탕을 한의원에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가장 무난하게 쓰이는 약이 한방에서 기침이거나 오래 목을 사용했을 때 성악가 분들 이 강의를 들으시면 혹시나 반소리 하시는 분들이나 성악가 분들 하시는 분들 다 기억해 두셔요. 맥문동탕이라고 흔하게 있어요. 이렇게 시중에 다 팔아요. 맥다 여러 가지 종류로 맥문동탕이 그만큼 보편하게 내는 약이에요. 근데 왜 아무도 이렇게 정년이한테 이 약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왜 안 쓰는지 모르겠어. 저는 당연히 제가 만약에 정년이 그 당시 제가 태어나서 한의사였고 쓴다면 일단 맥문탕을 위주로 쓸 거예요. 근데 이제 가벼운 게 아니었어요. 이게 지금 정년이가 어쨌어요? 피를 토했어요. 그럼 맥문동탕만은 좀 약해요. 제가 볼 때는. 그때 쓰는 약이 뭐냐? 청화보험탕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지금 이걸 상비약을 갖고 있어요. 인후통일 때. 암하는 분들은 항암 중에 인후통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때 쓰는 약이에요. 청화보험탕 원래 어때 쓰냐? 이게 동의보감에 나온 처방인데 허아가 위로 올라가가지고 후두가 막히거나 아프고 이게 뭐예요? 목 많이 썼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인후가 창까지 생긴 거예요. 창이 있으면 뭐예요? 출혈까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심할 때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인후통이. 그래서 이거는 인후염에 쓰는데 한방에서 사물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봤지. 여성에 뭐 많이 쓰이고 막 이런 얘기. 한방에서는 얘가 폐를 많이 촉촉하게 하는 약으로 써요. 이 약에는 현삼이라는 약이 있어요. 현삼. 약간 검게 생긴 어쨌든 인삼처럼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삼인데 이게 주로 목에 염증을 없애고 촉촉하게 해주는 약이에요. 그래서 또 천화분이라는 약, 이런 약들이 건조함을 많이 없애줘. 이런 약들이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 이 약은 주로 어느 정도 몸이 좀 건실한 분 또는 한방에서 소화력이 좀 좋은 경우에, 그리고 이런 경우에 과로하거나 목을 많이 써가지고 목이 심하게 아프고 염증 나고 지금 정렬처럼 피를 토할 정도로 심한 경우에 쓰는 약이 뭐예요? 청화보험탕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저한테 정년이 왔다면 저는 뭘 썼겠어요? 맹문홍탕하고 청화보험탕을 합방해서 썼을 거예요. 저라면. 네? 그래야 좋아하죠. 피를 토할 정도면은 많이 상한 거예요, 이게. 그럼 약간 한방에서 보험약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약을 써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럼 많이 좋아질 거예요. 목소리도 많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래서 사실 청화보험탕을 써서 모기 신경을 치료하는 사례가 대단히 많아요. 한방 쪽에서의 보고가. 저 역시 많이 있고. 저희 병원에서 제가 미리 다려놓고 얼마나 많은 환자한테 써봤겠어요, 이 약을. 그죠? 이거 아주 목이 아프거나 이럴 때 많이 쓰는 약입니다. 알고 계셔야 되고. 제 치료 경험을 이제 쭉 찾다가 그래도 좀 비주얼한 게 있어서 하나, 성대 유가종이라는 게 있어요. 익숙하지 않으시는 염증에서 약간 이게 조직이 덩어리처럼 혹처럼 막 생기는 게 있어요. 유가종이라고 해서 보통 성인한테는 아까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도 생긴다 그랬죠. 목이 쉰 목소리야, 그죠?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경우에 또 2차적으로 목을 너무 과로하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데다가 또 과로하게 쓰거나 또는 오늘날은 튜브를 쓰거나 이럴 때도 생각하죠. 어쨌든 보통 여기에서 많이 오는데 평상시 잘못된 습관을 갖고 계속 있는 경우에 또 흡연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해서 이 성대 유가종에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제가 치료했던 한 분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암을 하잖아요. 이분이 자기가 암인 줄 안 거예요. 후두에. 원장님, 내가 아무래도 후두에 암이 온 것 같아요. 절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왔어요, 전화가. 그래서 두 이분외과에 공시 봤더니 유가종 진단을 받았어요. 커졌어요, 더. 게다가. 그래서 진단 받고 치료했는데 커지더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제가 볼 때는 후두 유가종이면 걱정 안 해도 되고, 드시는 양약이 한약도 같이 쓰시면 훨씬 빨리 좋아지니까 그렇게 드셔보시자 해서 쓴 약이 뭐예요? 청화보험탕이라는 약이에요. 물론 몇 개를 더 추가하긴 했지만 이 청화보험탕을 쓸 수 있으면 참 좋네요. 왜냐? 이분은 성가대. 노래를 부를 때 자꾸 당기고 목이 자꾸 갈라지고 신목소리 나서 해보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상태로 저한테 이제 보여주고 약을 좀 지어달라고 한 경우예요. 그래서 당연히 청화보험탕을 쓰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약간 걸 좀 더 없애는 약도 이제 사간이라는 약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 감안해서 썼어요. 그리고 양방에서도 양약을 같이 복용하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더 빨리 난다고 그러면. 그래서 수동가정, 궤양치료제, 소론도정, 부신피지 호르몬제, 넥슘제에서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쓰는 프로톤 펌프 저하제라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을 같이 쓰면서 근데 이런 약을 써도 계속 이게 호전이 안 돼서 저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해서 계속 같이 써보세요 하고 제가 추가로 저희 쪽에서 약을 드린 거죠. 그랬더니 이비인후과 가서 또 내시경을 가서 봤더니 줄었다는 거예요. 줄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는 암이 아니란 얘기예요. 양성종양이란 얘기예요. 걱정하지 말고 계속. 그래서 목에 이물감도 줄고 불편한 것도 많이 사라졌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처방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으로 보여주고 또 이렇게 거기서 열심히 사진 찍어서 보여줘야 여러분들이 또 빨리 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약은 사실은 보약, 사물탕이라는 보약입니다. 피곤함도 빨리 해결되고 몸의 삶의 질도 좋아진 약인데 그렇게 좋아져서 사실은 이렇게 시작된 경우 노래 부를 때 상당히 불편하고 갈라지고 목소리가 그런 경우에 이게 양약 일주일 복용 후에 조금은 호전됐고 한약도 같이 제가 복용을 시켜서 양방에는 이런 약을 수동가정, 소론도정, 넥슘정을 복용을 하면서 청화보험탕이라는 약을 제가 같이 투여하게 해서 결국은 이것이 이물감도 들고 훨씬 더 좀 줄어들고 나중에는 거의 이거 완치가 됐다고 저한테 메시지가 오셨어요. 어쨌든 보여줘야 되는 게 있으면 보기가 여러분 편할 것 같아서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이 이제 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아, 피토하는 정년이한테 쓰는 한약이 있어요. 무난하게는 맹문동탕, 피를 토할 정도 심하면은 정화보험탕이라는 약을 한의원에서 드시면 돼요. 쥐어서. 많이 좋아집니다. 목소리도 빨리 찾게 되고 성대결절도 확실히 좋아져요. 아셨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혹시나 궁금하실까봐 피토하는 목이 꺾어진 정년이가 꼭 먹었으면 하는 한약, 바로 맹문동탕, 청화보험탕이라는 약이 있다. 한약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정보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